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5월이 시작이 됐고요. 5월도 어느덧 이제 중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 입시가 불과 4개월이 채 안 남은 기간이 있죠. 그동안 해외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학생들의 생계부 대체 서식에 대해서 꾸준히 올바른 작성 방법과 합격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자사고, 국제학교, 국제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인가받은 국제학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걸 한 해 농사로 치면은 지금 이제 오곡이 강렬한 햇살을 받아서 열매를, 알맹이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학부모님들도 올바른, 또 좋은 우리 학생들의 결과를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4년이죠. 이번 이제 2023년이니까 지금 2024학년도니까 올해 대학 간 학생들의 약대, 지방 약대가 분호가 좀 넓어졌다는 얘기를 갖고 또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인서울권 약대가 아니고 지방 약대라는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서 같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방약대 20고 입학 쉬워졌다. 지역인재 전형 확대. 우리가 지균이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는 또 다른 트랙이죠. 그러니까 수시라는 트랙에서 학생부 교과전형, 이제 이것이 지역인재 전형 트랙하고 교과전형하고는 매우 흡사한 같은 트랙이고, 또 하나의 트랙은 제가 권현 선생님이 학생들이 가르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뭐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차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주포인트가 2024학년도 올해 입학해서 대학 입시에서 지방약대 20곳 입학 쉬워졌는데, 그 이유는 학생부 교과전형 성격을 띈 지균,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강의를 끝내면 또 어떤 강의를 제가 찍어서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하고 소통을 할 거냐면, 그럼 교과전형이 앞으로 고교학점제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에도 누누이 교과전형이 종합전형 안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교과전형의 정량평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성평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제가 누누이 드렸는데, 이 강의 끝내고 다시 또 교과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번 2024학년도 지방약대 20곳 지역인재 전형이 교과전형에 확대되면서 입학이 좀 쉬워졌다. 읽어볼게요. 언론 보도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20개 지방약대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늘어나 입시 전략에 따라 진학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의결된 지방대학 지균 전형 육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지방대학은 우리가 지금 서울권에 있는 스카이권, 또 서울권에 있는 인설권 대학과 달리 지방대학이 인구가 자꾸만 지방에서 인구가 서울로 자꾸만 출자가 되고 서울로 자꾸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방대학에서는 지역 균형 인재 입소에 관한 법률을 내걸어서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그러니까 지균의 특성은 그 지역에 몇 년 동안 거주하고 실제로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니까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지균에 해당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이제 그 해외고 검정고시 국제학교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가는 교과 전형하고는 또 상당히 거리가 먼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고 검정고시, 그다음에 해외고 검정고시 국제학교 학생들은 교과 전형과 지균을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선천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지균과 교과 전형과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는 종합전형의 차이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신의 차이입니다. 내신의 차이가 퍼센트가 지균은 70%, 비교과 30%, 교과 전형은 반대로 이제 권현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30에 비교과 70이죠. 이 비교과 70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 안에서의 탐구력, 그다음에 거기서의 학업 태도, 또 그 안에서의 탐구력과 연관된 진로에 대한 진로 역량, 그다음에 진로 역량을 갖고 우리가 또 프로젝트로 다 나눠서 세트 간에 써야 되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어떻게 확대가 되냐? 인재니까. 여러 가지 인재들을.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태제대라는 학교에 대해서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 영상이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태제대라고 하는 학교는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을 표방하고 있는 학교다. 이 태제대에서 보는 학생들의 근간이 초기 입학수강관제하고 매우 비슷한데, 지금 초기 입학수강관제와 지금 학생부 종합전의 가장 큰 변화는 초기 입학사항관제는 똑같이 입학사항관이 예전 입학사항관제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하는 전형은 똑같지만 뭐가 크게 다르냐면 지금은 생계부 안으로 모든 게 국한되어 있죠. 모든 게 생계부 안에 쓰여져야 되고 생계부 안에 서사가 돼야 되고 생계부 안에 선생님의 세특으로 인해서 학생의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입학사항관제는 벌써 한 18년, 17년, 15년 됐네요. 생계부 플러스 포트폴리오를 낼 수 있었어요. 마치 지금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생계부에 준하는 생계부 대체 서식을 내듯이. 근데 예전에 입학사정관제 포트폴리오는 생계부 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포트폴리오로 내는 건데 그게 초기에는 100장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입학사정관제가 정착이 되면서 50장으로 줄다가 이것이 이제 생계부 안으로 들어오는 제2기 학생부 종합전형이 돼버렸다. 말씀을 제가 눈에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제가 태대제라는 학교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 학생들이 생활 기록반에 열심히 본인의 성장 과정을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비교과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과 진로에 대한 어떤 역량을 적성 진로에 대한 프로젝트 역량을 각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건 중요한데 내가 우리의 역량이 학교에서 다 발휘될 수 없는 역량이다 혹은 학교에서 하는 방향과 나의 어떤 역량을 쌓는 방향이 다를 수 있죠. 이 부분까지 꼼꼼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 학생이 생계부에 다 기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은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기 입학사정관제처럼 생계부 포트폴리오도 지금의 우리 검정고시 예고 학생들이 내는 대차 소식 같은 포트폴리오도 첨부를 해서 대학을 가는 그런 게 더 객관적일 텐데 지금은 모든 게 생계부 안으로 국한되니까 한번 이거를 시기를 놓친 학생들은 생계부는 다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더 뭔가를 첨부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 두 번째, 내가 공부를 시작하는 어떤 과정에서 늦공부가 튀었어요. 우리 이제 재수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진로도 못 찾고 방황을 하다가 갑자기 군대를 갔다 와서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재수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갑자기 내가 21살, 22살 됐을 때 진로가 생겼고 꿈이 생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 가야 하고 싶은데 수능은 또 그것이 점수가 잘 안 나오니 수시로 가고 싶은데 이미 그 기간에 지났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 준비가 안 되는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사실 보면 꿈이라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요이 땅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나 중학교 때 1, 2, 3학년 때 적어도 그때는 꿈이 생겨야 되고 지금의 입시는 그렇습니다. 그 꿈이 정확하게 세분화적으로 생겼다면 그 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생계부를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다니면서 실패 없이 어떻게 생계부를 디자인해 가냐가 굉장히 수시에서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제3기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맞물리죠. 2년 뒤에. 경기도권은 우리 서울권과 인천권을 뺀 경기도권을 해서 뭐 대구, 뭐 광주, 제주도 다 지금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러면 고교학점제 안에서의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면 내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심화 선택 과목과 2학년 때 듣는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을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과목을 고르고 그 과목을 골랐을 때 의미가 내 스스로 있어야 되고 꿈과 연결돼서 목표와 연결돼서 그걸 통해서 그 시간에 내가 프로젝트를 나만의 꿈과 나만의 어떤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에 합당한 프로젝트를 내가 해서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고 발제하고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제3기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3기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각자 듣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각자의 꿈이 다르니까, 이유도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이것은 우리가 내신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상대평가잖아.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는 2년 뒤에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이 지역인재 전형 같은 고교 학점제 안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바뀌냐? 이런 정량평가, 내신으로만 많이 봤던 70%의 내신으로만 평가했던 이 교과 전형이 정량평가가 이제는 고교학점제 체제의 제3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오면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전형이 종합전형 성격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정량평가의 어떤 평가 기준이 정성평가의 평가 기준으로 지금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신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국영수사가 일반적인 내신이 아니라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진로선택 과목, 그 다음에 심화선택 과목, 그 다음에 융합선택 과목이 오면 이 과목은 내신 안에 들어가는 과목임에는 맞아요. 그래서 내신 영역이지만 이 영역의 의미 자체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 2기 학생부 종합전형 때 했던 비교과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어떤 그 다른 어떤 문제 해결 능력, 다른 어떤 논리적 사고, 지금의 수능과 일반적인 일반 선택의 내신과는 좀 다른 본인만의 확고한 진로에 따른 본인이 그 프로젝트를 찾아가고 소재를 찾고 자료를 찾고 문제 해결을 하는 그 능력의 학생들이 앞으로는 최소 이것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길러져야 고등학교에 가서 본인이 그것을 디자인해 갈 수 있다. 생계부를. 혹은 이제 검정고 시외고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사직을 디자인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는 예전처럼 뭐 그래서도 안 되지만 컨설팅 기관이라고 컨설팅이라고 하는 데서 그 스펙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럴 수가 없는 더 공정한 시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교학점제 안에서 이루어진다. 본인의 능력으로 지금의 암기식 교육을 탈피한 본인의 사고로 본인의 능력으로 이것을 찾아가서 디자인하고 생계부를 그림 그릴 수 있는 3년 동안 그 능력을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늦어도 중학교 시절에는 그 능력을 길러줘야 앞으로의 우리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다음 강의 시간에 교과 전형 또 지금 저희 대치동 권영교육 권현 아카데미에서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의대반, 중학교 의대반이 왜 지금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속 지금은 지방 약대,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되면서 내년과 내후년까지입니다. 이것이 교과 전형이 생존해서 종합 전형식으로 이제 바뀌는 그까지의 그 기간이 한 2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뭐 올해 내년에 대학가 약대를 지방에 있는 약대를 직윤으로 간 학생들은 이걸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2년 뒤에는 또 바뀌어도 지금 이 시기에 딱 걸려있는 학생들은 이걸 잘 활용해서 본인의 꿈이 약사다, 약대에 가는 거다. 그럼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죠. 좀 볼게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계명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대구 가톨릭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영남대, 우석대, 원광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에서 지금 이렇게 최저, 물론 교과 전형은 지금 안에는 최저 합격 기능이 있어요. 종합전형, 스카이권에 서울권의 인서울권의 종합전형은 최저 수능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뭐에만 있냐? 연세대 활동후 수용 전형,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이렇게만 딱 최저가 있고 나머지 학종은 최저 수능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다르고 뽑는 포인트가 다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태제대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얘기가 끊겼는데 태제대에서 보는 그 어떤 사고력은 초기의 입학사정관제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계부 외에 서류를 닫을 수가 있고 내 꿈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재학생이던 재수생 때던 내 꿈이 성장해가는 나의 어떤 중요한 과제, 프로젝트, 나의 어떤 전공 역량, 전공 적합성에 대한 결과물들을 다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태제대도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찍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태제대학교가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을 표방하고 있고 그러면 1기 이제 6월 15일 날서부터 20일까지 이번 연도 원서를 받습니다. 4년제 대학이고요. 정식 교육부 인가관한.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네르바 스쿨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각 지역을 서울, 뭐 미국, 뭐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을 다 돌면서 그 지역 도시의 문제점들을 프로젝트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주는 그런 학교가 앞으로 태제제, 지금의 어떤 대학교보다 조금 더 진화된 그런 어떤 문제 해결 능력과
지금 우리가 고교학점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필요한,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우리가 지속 발전 가능한 시대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돼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네르바 스쿨은 하버드보다 더 지금 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운 대학이고 거기를 나와서 취직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태제대학교 한국의 제1기 미네르바 스쿨인 태제제가 정착이 물론 잘 돼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착이 잘 될 것 같고 지금 장학금 제도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태제대학교도 한번 노려보세요. 단 자기가 그냥 어떤 능력이 없이 어떤 뭐 과제나 자기가 자기 분야에 연구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볼 수 있는 대학은 태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잘 갖춰져 있고 아니면 내후년에 이건 준비해서 가야 되는 대학. 이제는 6월, 15월, 20일 그 서류가 마감되기 때문에 지금이 5월 벌써 10일이 넘었으니까 좀 힘들겠죠. 그럼 미리 태제대학교에 대한 것을 원하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지금 내년, 내후년 그렇게 준비를 시작을 해야겠죠. 그건 태제대 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강원대 학생부 100%, 경북대 학생부 80에 서류 20, 경상국립대 학생부 100에 서류 100, 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명대학교는 지금 학생부 100이고, 지금 그 수능 최저가 포함된 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은 지역인재에서 논술 70에 학생부 30전형, 종합, 지역인재 사회 배려자에서 서류 100에 2단계, 1단계 70, 면접 30이죠. 그럼 이렇게 쭉 지금 국영수사가 지금 수능 최저가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지역인재에서 그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약학대의 문호가 넓어졌으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약대를 원하는 학생들은 이걸 잘 이번 연도에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올해 굉장히 넓어진 지방 약대 문호, 그 이유는 지역인재 전형의 확대다. 또 그 이유는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걸 활용하시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교과전형, 그 다음에 말씀드린 태제대학교 등등등 해서 더 좋은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